전설야담. 흉가에서 개의한일 겪은 최첨사. 조선 중엽 문신 임방은 당파 싸움에 휘말려 의금부에서 신문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황해도 소강진 첨사 최원서도 같은 일에 연루되어 함께 옥에 갇혔습니다. 첨사는 종삼품 무관벼슬 첨절제사의 약칭입니다. 두 사람은 자주 이야기를 나눴는데 최원서는 자신이 젊은 시절에 하마터면 죽을 뻔한 일을 겪었다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최원서는 서울에 올라왔을 때 집이 없었기에 부동에 빈집이 하나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안채에 들어가서 생활했고 최원서만 혼자 사랑채에서 지냈습니다. 하루는 깊은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이리저리 뒤척일 때 느닷없이 한 여인이 방문을 덜커덩 열고 성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혹, 그대는 누구시오? 깜짝 놀란 최원서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여인은 말없이 등잔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최원서가 마음을 진정시키며 가만히 살펴보니 전에 몇 차례 우연히 만난 적 있는 양반집 계집종이었습니다. 얼굴이 예뻐서 기억하고 있었으며 정을 통하고 싶은 욕망도 품었으나 그럴 기회가 없어서 이루지는 못했던 바로 그 계집종이었습니다. 그대는 누구 아닌가? 최원서가 스스로 밤에 찾아온 계집종을 반가워하며 기쁜 마음으로 가까이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인은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에 최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인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뒷걸음질치며 자기 손을 못 잡도록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것 보게. 내 숨을 떠는 건가? 최원서가 좀 더 빠르게 다가가면 여인은 그만큼 더 빨리 뒷걸음을 쳤고 최원서가 한 번 더 시도하자 여인은 방문을 열고 문턱 너머로 나갔습니다. 최원서가 급히 뒤쫓아 나갔으나 여인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방을 살펴봐도 없으므로 최원서는 여인 찾기를 포기하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용기 내어 내게 왔지만 막상 나를 보니 부끄러웠던 모양이로군. 최원서는 여인과의 인연을 아쉬워하며 꿈에서나마 만나보기를 바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평범한 일과를 보내고 어두운 밤이 됐을 때 전날 밤처럼 그 여인이 다시 벌컥 방문을 열고 들어와 등잔불 앞에 섰습니다. 최원서는 웃는 얼굴로 여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반갑소. 어제는 왜 그렇게 가셨소? 나는 참으로 서운했다오. 어서 이리로 오시오. 그래도 여인이 가만히 서 있기에 최원서가 일어나 여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까이 다가가 잡으려 하면 여인은 뒤로 물러섰다가 전날처럼 사라졌습니다. 또다시 아슬아슬하게 여인을 놓친 최원서는 크게 탄식하면서 다음 날 밤을 기다렸습니다. 내일 밤에는 기필코 품에 안으리다. 그러나 무슨 일이 생겼는지 여인은 다음 날 밤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오지 않으려는가? 그렇다면 정말 아쉽네. 최원서가 기다림을 포기한 며칠 후 밤에 천장에서 난데없는 소리가 났습니다. 앉을 때 바닥에 까는 돗자리가 마구 떨리고 종이가 펄럭이는 듯 매우 사나운 소리였습니다. 혼자 누워있던 최원서는 잔뜩 긴장한 채 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귀를 기울였습니다. 터덕터덕, 휘리리리. 잠시 후 천장에서 푸른색을 띤 고운 잔털로 된 휘장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휘장이 방 한가운데를 가로막는가 싶더니 갑자기 숯불이 방을 가득 채우며 화염을 뿜었습니다. 그 열기가 매우 뜨거웠는데 누운 자리 이외에는 온 방에 불이 붙어서 피해 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이러다 불에 다 죽겠어. 최원서는 매우 무서웠으나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이제 정신을 잃으면 곧바로 죽겠구나.
천장에서는 계속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방 안은 열기로 가득해 몸이 늘어지고 의식이 흐려지는 중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생각할 때 밖에서 새벽달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직후 천장에서 나는 소리가 그치고 휘장도 거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방 안에 불도 꺼졌는데 그 어디에도 불에 탄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원서의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달아올라 손으로 만지니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났음을 체감한 최원서는 아침이 되자 뭔가 느낀 바가 있어 밤에 2차례 찾아왔었던 계집종이 있는 양반집으로 가봤습니다. 그 집을 기웃거리니 사내종이 나오기에 최원서는 슬쩍 계집종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무개는 어디 갔는가? 그러자 사내종은 놀란 표정을 짓더니 그 계집종이 며칠 전에 벼랑간 주고 장사 지냈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내종이 무슨 일이냐고 대묻자 최원서는 대충 얼버무리고 돌아섰지만 그제야 처녀 귀신이 짝 맺지 못하고 죽은 한을 풀고자 총각을 노리고 밤에 찾아왔음을 뒤늦게 깨닫고 섬찟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속으로 저를 탐냈던 걸 알아챘다니 무섭구나. 최원서는 처녀 귀신으로 찾아온 계집종을 원망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았으나 최원서는 무술을 연습하며 잡생각을 떨쳤습니다. 다음 날 밤 최원서가 방에 혼자 앉아 있는데 험악하게 생긴 사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전립을 쓰고 푸른 전복을 입은 것으로 미루어 광가의 포졸로 보였습니다. 최원서가 물었습니다. 내 놈은 누구인데 함부로 들어오냐? 사내는 그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곧장 달려들어 최원서를 잡아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담력 강한 최원서는 끌려가지 않으려 맞섰으나 기운 차이가 워낙 심해 들로 끌려나갔습니다. 사내는 최원서를 빙빙 돌리다가 층계 위에 내던졌고 최원서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최원서가 정신을 조금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물체가 여럿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집 정원담 안쪽에 같은 차림을 한 사내 10여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한 사내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는 품계 높은 무관이 될 사람이니 그러지 마. 그렇지만 그 사내는 뭐 어떠냐는 말을 내뱉음과 동시에 두 손으로 최원서를 잡아 공중에 던졌습니다. 최원서는 공중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듯 느꼈다가 이내 기절했습니다. 최원서는 다시 깨어났으나 앞서 그 사내가 다시 번쩍 들어서 내던지는 바람에 공중 부양 후 떨어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사이 정체불명 사내들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최원서는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시도가 있기 전에 담 밑에 있던 여러 사내 중 하나가 와서 최원서에게 행패 부리는 사내를 데리고 갔고 이후 그들은 한바탕 웃은 뒤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아침에 아버지가 놀라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야 최원서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온몸이 너무 아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최원서를 부축해 방 안에 눕힌 다음 의원을 불러 치료하게끔 하여 목숨을 살렸습니다. 간신히 살아난 최원서는 지난 일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요 며칠 별나고 괴이한 일이 많았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아버지는 충격이 무척 컸는지 그 즉시 그 집을 버리고 다른 동네로 옮겨갔습니다. 최원서 가족이 떠날 즈음에 이웃으로부터 그 집이 본래 흉가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최원서는 묵과의 급제의 종산품 첨사가 됐고 자신의 기이한 체험을 감옥에서 만난 임방에게 들려줬으며 임방은 나중에 이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